저희들이 한 주간 이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저희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씩 배워가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은 저희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런 과목입니다. 나의 재능이나 나의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사용하여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저희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새 친구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좀 학교가 조용한 것 같아. 금요일 오후라서 다들 각자 일에 바쁜 것 같으네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좋은 수업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자 할 때 과연 그게 뭘까 하고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저희 실제로 기독교 수업 설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계안도 짜지만 직접 가르치는 인스트럭션이라는 티칭 러닝 과정을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수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교수 학습 진행을 어떻게 꾸밀 때 아이들이 집중할까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어떤 게 좋은 수업이었는지 기억나는 거 얘기해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 내가 아직도 기억 남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기억에 남았을까? 대표적으로는 분명히 교사가 되는 것이 자기의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한 비전도 목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상적인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수업이 되려면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된다 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수업은 선생님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 위주, 특히 그들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흥미를 살려서 또 개개인만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할 게 아니라 협동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팀 학습 같은 개념이 액션 러닝이에요. 요즘에 그냥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수능 때문에 그야말로 앉아서 그 지식 위주의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우리 정부도 주관식 문제로 바꾸겠다 수능도 이런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는 수업 방법도 우리 고등학교에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육 철학, 특히 철학을 시키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고등학생이 무슨 철학적인 생각이 있을까? 근데 늘 질문하는 습관이 있다 그랬죠. 걔네는 초등학교 때부터 질문하는 게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막 일어나고 이거 틀릴까 맞을까 우리는 정답을 생각해서 질문도 잘 못하는데 걔네는 그게 아니야. 자기가 궁금하고 모르는 거 이거를 과감히 질문해서 그래야 내가 그 답을 선생님한테 이거 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방향을 잡아가는 거.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그런 스타일로 꾸며져서 왜 저를 지도를 안 해주시나 저는 섭섭했어요. 처음에 공부하러 갔는데 나 배우러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제대로 지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게 뭐냐? 자율적으로 네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게 얘네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모르면 와서 교수한테 질문하는 거지. 교수님이 가만히 너는 앉아있고 답을 가르쳐주고 교수님이 다 세미나 발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 박사과정 수업이 어쩌면 그 수업은 세미나 수업인데도 교수님은 팀 티칭으로 한 2분 교수님이 그 주제에 대해서 2분이 발표 초창기에 2주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문제를 다 던져주고 너희가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 이 중에 그래서 한 명씩 발표를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많이 배운 기억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누가 이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해서 발표하면 그럼 교수님 하는 일이 뭐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앉아 계시나? 아니에요. 그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답을 너 왜 그렇게 썼니? 네 생각이 그럼 이런 입장이라는 거니? 물어보시고
그 학생이 맞다 나도 잘 몰랐는데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런 동양에 속하는구나, 이런 학파에 이런 편을 내가 지지하고 있구나, 본인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생기죠.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었는데 그 네가 추구하는 지금 논리를 풀어가는 방식과 그 경향이 이쪽 학파의 의견, 어느 학자의 의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교수님이 코멘트를 조금씩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발제를 시키면 질문 있으면 이 발제팀에게 질문하세요. 꼭 그러거든요. 저도 발표했는데 질문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거의 질문거리가 안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박수는 쳐주는데 거기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뭘까요? 발제자한테 가감히 질문할 수 있는 용기나 또 관점이 안 생기는 게 처음부터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랬다. 우리는 좀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얘네가 그게 아니다. 좋은 수업이란 참여하고 활발하게 역동성이 일어나는 수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의문을 품도록 그죠?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제에는 이 교수법이 더 적절해.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뭐 어느 주제는 제가 야외 수업,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그 과목에 적절한 수업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강의식 수업이에요. 교실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좀 꾸미자 그랬는데 너무 꽉 차 있어서 지금 우리 단장하고 몇 명이 조금 이렇게 타원형으로 둘러놓는다면 제가 여기 있더라도 가끔씩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여러분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벌써 내가 몇 센치 위에요? 여러분보다 한 20-30cm 위가 됐거든요. 서 있어요. 또 나는 161인데 서 있으니까 30cm 뭐 18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너희들은 서 있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 앉아있지. 반토막이야. 그치? 오늘 재밌는 얘기인데 군대 가려고 우리한테 사인 받은 학생이 와 있는 거야. 야, 너 군대 안 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신체 검사 받았는데 키가 작다고 보류 받았대. 재심을 하라고 그래. 그래서 너 160, 뭐 한국에 그 정도 남자면 받아주지 않냐? 근데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158이래. 그 드물죠? 그죠? 아주 참 1번 정도 되는 키더라고. 그래서 공익으로 아마 될 것 같다고 일단 수업을 하겠다고 이번 학기 휴학 신청 다 해놨는데 빠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재밌다 그랬는데 우리가 눈높이 너희들은 뭐 이거 앉아 있어도 뭐 1m는 넘겠죠 지금. 우리 얼마큼 될 것 같아? 이야 얼마큼 될 거예요? 이 높이가 1m 한 1m는 되겠죠. 그럼 내가 180으로 이거 반상까지 합치면 너희들이 반 조금 넘는 나보다. 그럼 사람이 벌써 물리적으로 어때요? 위압감을 좀 느끼는 거예요. 키가.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때요? 굽높이 구두를 신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일부러. 왜냐? 키가 작든 크든 굉장히 높은 구두를 신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저 멀리서 관객들이 앉아서 볼 때 멋있게 딱 정말 그야말로 주인공처럼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키를 키우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괜히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키 커야 그 앞에 서는 무대에 서는 사람은 유리하다. 이제 그런 말이 벌써 압도를 한다는 거야. 강의식 수업은 너희들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앉아 있고 이 책상도 어때요? 평평하니 그래서 1, 2, 3, 4, 5번으로 너희들은 숫자로 말하자면 여겨지기 쉬워요. 한 개인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학생들, 수강생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실 때 그 중고등학생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얘네들 내 수업 들으러 왔구나. 그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에 그냥 흡수시켜버리는 그런 획일적인 그런 학습장을 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교생 나갔던 4학년생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계속 있어서 제가 왜 저러나. 근데 나중에 개별 면담을 했다고 그러죠. 사정도 들었고 다른 선생님이 쟤는 이러이러한 집안일이 있어 그런가 보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럴 때
맨 나중에 제일 많이 헤어질 때 울고 뭐 걔가 그 막 편지도 써서 선생님한테 주고 그만큼 하나하나 학생과 눈을 맞추면서 글을 이해할 때 그게 사실 얘 학습도가 준비도가 이 정도다 얘는 그거를 알을 때 걔에게 적절한 학습 방법을 또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방법이 이제 수업 설계를 위해서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그 학습 과정안 설계를 왜 짜야 되냐? 계획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은 계획 없으면 뭐 저희들이 내가 제대로 가르쳤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지난 시간에 다른 책에 여러분 참고도서에서 제가 본 건데요. 그거는 수업에는 인스트럭션에 티칭 러닝 과정이 다 포함됐으니까 여기에 관여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평가까지도 실시가 돼야 된다는 게 교육과정 들은 사람은 뭐 도입, 전개, 거기에 이제 매체가 활용되겠죠. 요즘에 PPT를 많이 쓰는데 꼭 이게 최고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획일성의 나라야. 다 프로젝터 우리 교회에서 구입하시면 그게 어느 때 유용한지도 모르시면서 현대기기 다 도입합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거대로 필요한 때가 있고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한 장씩 넘기면서 이렇게 오버헤드니까 머리 뒤로 이렇게 그림이나 글씨나 이미지를 한 장씩 넘기는 OHP라고 있어요. 오버헤드 프로젝트. 이게 벌써 우리 학교에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 강의사 처음 나왔을 때는 오버헤드 프로젝트를 기자재실에 빌렸어요. 이 PPT 활용에 그때는 많이 안 됐을 때요. 근데 지금 확 바뀌어서 오버헤드 프로젝트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물어본다면 아마 어디 창고에 다 바뀌어놨을 거야. 아무도 안 써 지금.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있거든. 더 효과적인 게 있어요. 한 장씩 넘기면서. 근데 이거는 좀 허상을 계속 하려는 데지만 이렇게 보는 그 PPT로 계속 쓰고 있다는 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어떤 활류를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수업에 관여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복습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참고 2입니다. 교수 처방해줬고 교수라는 게 티칭 이래도 되지만 이제 러닝 항상 티칭하면 러닝이 따라온다. 그걸 한마디로 합치면 뭐라고 그랬죠? 수업 영어로 뭐요? 수업이 instruction 따라해볼까? instruction. 네, 수업에는 뭐와 뭐가 개입된다고? 티칭과 러닝. 그게 티칭만 강조되면 강의식 수업 이런 교실에서의 강의식처럼 러닝이 강조되는 수업이 지금 액션 러닝 러닝자가 붙었잖아요. 거기다 액션 활동을 하는구나 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 학습자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학습과제에 무엇을 풀어보게 한다든지 그죠?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조건에서 지금 이 조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살릴까 이게 지금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활용한다는 게 저희가 지금 수업 설계도에서 갖춰야 될 과제고요. 자, 오늘 액션 러닝에 대한 게 2장입니다. 책을 혹시 가져오셨나요? 예, 사라고 그랬는데 두 개를 사면 좋다고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책 액션 러닝으로 수업하기. 왜냐하면 이 액션 러닝이 최근에 아주 프린트 러닝에서 중요시되는 그런 학습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하여튼 이 책을 주로 하고 이 책은 교생이 나갈 때 수업 지도안 설계를 짤 때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무교재지만 사두면 여러분이 4학년 때 유용하다. 또 돈 뭐 만 얼마, 2만 얼마를 좀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뭐 필요할 때 유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 중심으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액션 러닝 기초 질문을 1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장의 2 오늘은 액션 러닝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강의 시간이 먼저 할애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입하는 시간으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행이.
그래서 학습자 중심 교육이다. 러닝이 여기 티칭이 아니라 러닝이 여기 강조됐잖아요. 자, 학습자 중심 교육. 그럼 어떤 교육 방법이 사용되나? 그게 토의, 경험, 나누기, 문제 해결, 발표. 자꾸 발표를 시켜요. 나오라 그래요. 조별 팀 구성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 팀 구성을 좀 했으면 좋은데 3명이 지금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다음 주에는 그냥 개인 과제를 좀 내드릴게요. 다음 주 다 오면 그때 팀 구성을 하고요. 자, 우리 책에 한번 볼까요? 14페이지. 교과서 가져오신 분 14페이지. 왜 액션 러닝인가? 액션 러닝이라는 단어가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 학습 모델일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선생님 위주로 교수하는 티칭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는 그야말로 경쟁, 지식으로 경쟁하는 시대에 필요한 교수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을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야. 너 뭐 많이 배웠니? 수능 몇 점 맞았니? 토플 몇 점이니? 이거를 묻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재상이 달라졌다 그래요.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식을 다 아는 거, 뭐 요만큼 알았어도 어디에 적용한다고?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고 팀 구성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력 정신이 있는 사람, 똑똑하면 혼자서 똑똑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왜? 회사도 같이 일을 하는, 그래서 좀 말하자면 혼자 잘났지만 그 옆에 동료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안 뽑으려고 그래요. 대수인대로. 인격적으로도 원만하고 또 희생할 줄도 알고 남을 인정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 있어도 좀 이렇게 보면 극과 교수님 중에 좀 따로 노는 교수님도 가끔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우리과 교수님들은 안 그래요. 그래도 어저께도 학과 회의하고 내가 학과장이 돼서 그런지 제 방으로 모셔갖고 도시락을 시켜 먹었지만 커피는 내가 타드리고 분위기 좋게 또 회의가 끝났어요. 근데 다른 과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인데 다른 교수님 좀 바보 취급을 한대. 자기만 똑똑하다.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너희 다른 교수들은 그걸 못하냐? 이런 시각으로 직접 말은 안 해도 좀 무시하는, 그리고 참여를 안 시키고 도움을 요청을 안 한대요. 시켜봤는데 다 과제는 나눠서 하잖아요. 우리 신승범 선생님, 우리 교회교육 네트워킹 함량 역량 개발 위해서 청청 강사 좀 모아주시고 그게 현장 실습 시간에 2학년이 모여서 그거 특강 듣거든요. 지난 학기도 그것처럼 요번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짜주세요. 그러니까 네, 각자 과제가 있어요. 그게 학과가 운영되는 또 비밀이죠. 근데 그 학과에서는 무시하시고 자기가 과제를 나눠서 맡겼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부족하다고 안 시켜버리고 자기가 다 하거나. 그래서 어떤 분은 쓰러지셨대. 너무 과로를 하셔서 남한테 못 시키는 거야. 답답해서 자기 눈에 안 차는 거야. 아니 좀 부족해도 그죠? 그거는 그냥 그 학과의 수준이잖아. 어떡하겠어? 그거 뭐 최고로 엑셀런트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좀 아쉽지만 수고해 주셨어요. 부족한 대로 운영을 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하다 보니까 뭐 쓰러지는 일이 발생. 그리고 이제 남들이 5명 교수가 이 한 교수를 말하자면 왕따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그래요? 슬슬 피하고 혼자 다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건 액션 러닝이 아닌 거야. 팀 학습이 여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팀 구성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요새 인재를 뽑는다. 오늘 이런 어려운 말들이 들어왔어. 이건 우리 수업할 때 이 말이 왜 관여됩니까? 근데 액션 러닝이 나온 배경이 기업에서 나온 거예요. 기업.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사원 훈련 시키잖아요. 연수 시키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 야, 너희들 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운 게 왜 머릿속에서만 해? 막상 회사에 들어왔더니 일을 시켜보니까 하나도 못하고 쩔쩔매더래. 아니 서울대 나온 애가 왜 이래? 저 책으로만 배웠어요. 토플 몇 점이에요? 이러고 앉았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직업 기초 역량. 우리 영어로 따라해볼까요? core competency. 시작.
core competency, competence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뭐 경쟁,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네, 핵심, 코어는 핵심이죠. 핵심 역량, 그거를 이제 기초 역량이라고 이제 개념을 붙였는데,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 태도도 중요한 거야. 아주 전인적인. 그래서 이거를 풀면 자기 관리 역량. 그래서 뭐 저녁에 늦게까지 뭐 회식하고 술 먹고 밤 12시 넘어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일찍 출근할 수 있어요. 그냥 졸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야. 어떤 뭐 요즘에 연예인들도 술, 담배 안 먹는 연예인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러고 못하는 사람 꼭 언젠가는 뭘로 걸려? 무슨 알코올 그거 검사에 걸려서 체크를 받고 그래서 뭐 못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근데 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대인관계 능력. 그래서 그 연예인 중에 젊은 애인데 그 아이돌이죠. 걔는 여자친구를 안 사귄대. 딱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결혼을 위해서라도 사귀겠지만 현재로는 인기 막 절정인데 얼마나 여자애들이 또 많이 따르겠어요. 오빠. 근데 그 사람은 다 칭찬하는 거야. 자기 관리 능력 대단하다.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아주 절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사람, 대인관계 능력,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뭐 자기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자정보를 찾아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써먹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 그래서 우리 반 수업 오늘 현장 실습했는데 아유 어디 갔는데 영어가 안 나와서 혼났대. 가서 무슨 회의도 참석하고 그건 참 좋았는데 영어 막 회화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그렇다고 누가 맨날 통역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알고 싶지만 준비가 아직 덜 된 거. 뭐 대학 때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의사소통 능력. 꼭 앓고 있으면 안 되죠. 요즘은 표현하는 자기가 이런 상태다. 뭐가 어렵다. 문을 두드리는 그런 능력.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남은 그냥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해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심리학적으로. 근데 서로 왔다 갔다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 종합적 사고력. 그래서 이게 종합한다. 종합 능력이 우리 피아제, 블룸 같은 행동주의자들이 종합장 아무거나 다 섞어서 나 많이 알아 이것저것 그게 종합능력이 아니라 전체를 여러 가지 배운 거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종합이라고 인지적 우리 벤자민 블룸이 얘기했죠. 교육 목표 분류화 그거 배우신 분은 인지적 영역 중에 이 단계가 수준이 있는데 제일 낮은 수준이 지식이라면 그냥 정보 차원에 아는 거야 자기가. 그거 책 들여다보면 알죠. 근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는 차원이 조금 더 고급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적용. 그것을 아는 거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실천하는 그리고 다른 상황에도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적인 머리가 좋네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거기다가 써먹었어? 그런 거야. 융통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종합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 5번째가 있어. 맨 마지막에 비평 능력인데 요 전에 뭐 하나 분석이다. 그지? 분석이 하나 있고 종합 능력이 굉장히 높은 지적인 능력이라고 우리 벤자민 블룸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종합할 수 있는 사고력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대학 나오면 분석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지식적인 수준이. 종합은 사실은 석사나 논문을 쓰면서 여러 의견들을 자기가 이거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 중에 이런 게 나의 그런 의견이야 하고 자기 의견을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여러분이 갖춰야 회사에서 코어 핵심 기술을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대학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줘야지 대학 상아탑에서 자기네 학교 잘한다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 또 협동학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학생에게 참여 기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수업인 인스트럭션이
학생이 자꾸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궁금해하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런 수업이 액션 러닝인데 액션 러닝이 왜 나왔나? 직업? 왜 이런 그 사회 직업상에서 나온 말인가? 좀 의심이 잠깐 들었죠? 맞아요. 요즘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직업 기초 역량 코어 컴피던스이 우리 16, 16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능력? 아까도 대인관계 능력, 소통하는 능력, 또 뭐죠? 글로벌 역량 다 나왔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좀 취직하기 위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스펙 쌓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수 위주로 또 자격증 위주로 많이 쌓고 있는데 사실은 면접관들이 그 즉흥적인 질문이나 그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력을 보기 위해서 그날 봐서 내가 본 문제를 풀 수 있는 미리 준비한다고 되지 않는 그런 스펙으로 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요즘에는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직업 기초 역량인데 어떤 사회이길래 요즘에는 우리에게 대학이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이런 사람을 길러달라 하고 요구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문서에서 나온 걸로 여기 보면 한국 사회의 참고 1, 2, 3 경제의 변화. 그래서 신천신대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학회에서 발제하신 거예요. 2014년 가을이래요. 저희도 학회가 9월 23일 날 있는데 복음주의 기독교 학회예요. 외부 강사를 이제 주제에 따라 보셔요. 이번에는 이제 교회교육 사역의 평가. 그래서 교회교육 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나,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이걸 이제 주제 발표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다 하는 시대적 요청에 한번 이분이 종교사회학자인데 사회학자로 말씀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요즘 요구하는 인재상 이게 왜 그렇게 요구하게 됐나. 그래서 옛날에 7, 80년대 취직하면 그냥 성실한 사람, 그죠? 그리고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을 인재상으로 삼았어요. 시키는 일, 보스가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부장님이 시키는 거를 잘 감당하고 아주 약삭빠르게 굴지 않고 묵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면접에서 1순위로 뽑았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때는 일하고 몸으로 때울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막 성장 발전하는데 주로 2차 산업 위주로 우리나라가 돌아갔기 때문에 일자리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했고 노동 생산성이 이제 많이 증가했지만 이제는 그 로봇가 그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어요. 일자리가 그래서 점점 인간이 일할 자리가 줄었어요. 고용 없는 성장. GDP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왜 실업자는 계속 늘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업군들이 생겨나고 또 로봇가 대신하는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인간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 그래서 이런 단어가 사회학적으로 나와요. working poor. 따라해보고 working poor. working poor. 일은 해요. 근데 얼마밖에 못 벌어? 아주 최저생활비밖에 못 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88만 원 세대라고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국민소득은 높아가고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잘 살게 됐는데 빈곤층이 일어난다. 벌어도 알바 인생이다. 그러니 그건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집은 전혀 마련할 수가 없는. 그래서 청년 실업이 이렇게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게 우리나라다. 네덜란드가 70%에 가까운데 우리나라 고용률은 23%. 너무 낮죠. 자, 일본은 지금 그런데 그 엔화를 저평가하면서 많이 발전을 시켜서 오히려 일본에 가서 취직하는 게 빠르다고 그럴 정도로 많이 한 대학 졸업생이 서너 군데를 이력서를 넣을 정도로 그럼 여기저기서 오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데.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일할 거리를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거기 가서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항공회사, 아나항공인가? 거기도 스튜어디스로 취업한 애도 있었어요. 자, 20대 총 인구 중 5%가 백수생활.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니트족이라고 not in education, 교육도 안 받아. 대학 졸업했는데 5학년까지 다니는 학생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도 않고 교육도 안 받고, 대학은 이미 졸업했어.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없어. 근데 일거리는 없어. 그 다음에 무슨 자격증 훈련 과정도 안 받고 있어. 이렇게 니트족이라고 놀고 먹는, 그러니까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 근데 정부는 임시직 같은 것만 지금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직업 소명의식이 좀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안 하려는 경우야.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부재다. 그래서 구인난에 겪고 있대. 막상 아니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데 우리 고용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고용하고 싶어도 올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네는 한국 사람 쓰고 싶은데 이런 험한 일을 안 하고 다 외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적성보다는 높은 보수를 고려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짧게 일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한 사회 경제의 변화 상황에서 저희가 21세기 직업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나, 커리어 21세기 커리어 관리라는 제목으로 진로 탐색 및 직업 선택이라는 책에 참고를 했습니다. 자, 아까도 core competency, 직업 핵심 역량이 어떤 거냐, 여기 보니까 21세기는 경력을 이렇게 쌓는다. 경력이란 이런 개념이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근로자는 내가 거기 취직해서 나의 정체성, 나 현대 다녀, 나는 기아 다녀, 이렇게 그 회사원의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고도 하지만 수동적인 그런 존재라면, 요즘에 젊은이들은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나, 나에게 적성에 맞는 게 뭐지? 난 이런 게 참 잘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젊은 여성 2명이 우리 TV 프로그램에 소개됐어요. 한 여성 한 27, 이렇게 언니를 또 자기가 끌어들여, 언니는 한 30 넘은 것 같은데 좋은 회사 다녔대요. 둘 다 각각 다녔는데 딸만 둘 있는 집이더라고. 근데 이 동생이죠, 여동생이 한 몇 년 다니다가 자기가 난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첫 번째처럼 스스로 난 이게 적성에 맞아.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 서점을 만들 생각을 한 거야. 요즘 서점 안 되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다 사니까. 근데 조그맣게 물색을 한 거야. 여기 이렇게 직장 회사도 몇 개 있고 그런 가운데 여기는 조그만 서점을 내고 싶다. 근데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냈더라고. 회사 다닐 때 그 익힌 거죠. 그래서 20대 30대의 사원들, 젊은 직장인을 타겟으로 그들이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책들, 그죠? 단행본들을 쫙 갖다 놓고 이제 전시도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또 그 회원들이 그걸 읽고 독후감처럼, 근데 길게 쓰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줄 평 혹은 독후감 느낀 점 쓰게 해석을 내면 또 무슨 상품권을 줘요. 그 다음에 커피도 1층에서 마실 수 있는 커피숍은 아니지만 같이 팔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잠깐 짬을 내서 점심도 먹지만 한 20분 시간 남았다. 잠깐 그 서점에 오는 거야. 와서 책을 짧게 읽고 시집이나 이거 읽고 또 독후감 하나 내고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회사 1시에 또 들어가는 거야. 저녁에는 지하 1층에 맥주를 또 팔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회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와서 책도 읽고 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아주 젊은이의 취향에 딱 맞게 점점 꾸며갔어, 그거를.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언니, 직장 멀쩡하게 다니는 언니를 또 불렀어. 퇴직했어.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놀래지. 그리고 투자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가게세도 내.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말리다가 야, 거기 있다가 시집이나 잘 가. 이러셨는데 두 자매가 다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또 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더라고. 그래서 그 지하까지도 벌써 막 꽉꽉 차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해.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저자들 있잖아. 그지? 유명한 그래서 누구도 모시고 다 모셨더라고. 저자 사인회, 토론회, 저자와의 토론.
젊은 직장인들은 정말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거, 인생에 대한 질문 이런 거를 우리 소설가든 수필가들을 모실 때 반 정도를 그 회원들이 감당하게 한대. 그래서 오늘 만 원이랬다. 그 참여하는데 뭐 1시간 반 토론하고 10,000원 비싸지 않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50만 원 거쳤다 오늘. 그러면 자기네 회사에서 50만 원을 더 보태서 그분 100만 원 사례비를 드리는 거야. 반반씩 부담하는 식으로. 그래서 뭐 그 밴드들 있죠. 요즘에 재즈 밴드나 이런 조그만 그룹도 또 초청하고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소문이 나니까 너무 커진 거야. 일이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제 2호점을 또 냈더라고. 2호점을 뭐 홍대 근처인가 하여튼 그쪽 사람들 청란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저기야 광북 지역이나 그 지역의 골목길에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나니까 이제 홍대 아주 서울 안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여동생이 또 주인이 돼서 각각 이제 맡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서 나서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다. 자, 스스로 자기 커리어를 관리한다. 그죠? 어떻게 그 자매들이 변할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야,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또 잘 먹혔네? 그죠?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기업가적 사고방식으로.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또 이쪽 어머 이것도 새로운 트렌드인데 이걸 개발해볼까? 이걸 접목해볼까? 이런 거죠. 개인적 성취감에 의해서 동기가 보여요. 그렇죠.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즐거우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동성이 높다. 노마드예요. 노마드. 그래서 뭐 어디 외국 가서도 또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죠? 결코 한 사람의 고용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죠? 그전에는 그냥 큰 기업 들어가면 뭐 은퇴할 때까지 아주 결코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으리 이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스스로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고 능력도 키우는 사람. 그래서 남에 의해서 자기가 관리되는 그런 전통 근로자였다면 또 자기 거 외에는 몰라. 관심도 없어. 거기에만 전문성 있으면 돼. 내가 최고야. 이런 식의 사람. 근데 여기 또 수동적이죠. 돈을 조금 받아도 여기는 지금 즐거우면 돼. 그죠? 당장은. 뭐 나중에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아유 자기 하는 일에 비해서 수당이 뭐 있니?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자, 이동성이 낮고 조직이나 고용주에게 높은 충성심. 좋은 점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수 있는 거죠. 이제 21세기에 우리의 경력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 커리어도 계속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기, 준비기, 제1직업, 2직업.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뭐 제3직업까지도 갖게 될걸, 여러분. 그죠? 저도 이제 은퇴하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은퇴 후에도 30년은 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시대가 돼서 커리어도 이렇게 관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대학에서 평생교육원도 우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런 사람 계속 다녀요. 학습을 해요. 왜? 이제 뭐 커피 바리스타도 배워야 돼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평생교육원이 새로운 트렌드로 사람들 우쿨렐레 뭐 이런 거 우쿨렐레 배워서 뭐 할래나? 아니 즐겁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마련해 주는 거예요. 100세 시대죠. 인생 초년 이거를 준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 준비기네요. 중반기, 직업기 이때 아주 핵심, 아주 자기 인생의 황금기죠. 어떤 직업을 개발해서 나아갈까. 후반기는 경제활동 지성기. 이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또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서 자기가 젊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아까도 그랬죠. 21세기 이제는 완전히 개인 커리어를 스스로 개발하는 의식이 그리고 한 명을 제대로 뽑으면 그 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천재. 머리가 천재라는 뜻이 아니죠. 그만큼 생각이 열린 사람을 우리 직장에서 원한다는 거죠. 정보화 능력, 학습 능력,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우리 액션 러닝의 인재상이 바로 21세기 인재상이다. 신세대가 그러죠.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아요. 옛날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아?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 왜 협동 안 해? 그러지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돈 때문에 자기를 우리가 팔지 않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은 인생, 창의력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무조건 서울신대 기교과 나오면 저 직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걱정해 그러죠. 근데 나도 가서 뭐 여기서 전통적으로 배웠으니까 석사했으니까 박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그때 막 분장술도 배우고 파리에서 뭐 디자인도 배우고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 새로운 분야, 우리나라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용 그런 거, 피부관리사. 내가 그때 젊었으면 그걸 배우면 좋았을걸. 왜 나는 공부만 하다 왔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 파티시에 괜찮죠? 요즘에 뜨죠 우리나라? 그죠? 그때 벌써 그걸 내가 보니까 이런 거를 개발하면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겠다. 근데 요즘에 애경관리사 우리 조카가 설계 그걸 배웠거든. 건축학 했거든. 근데 취업이 잘 안 돼. 그리고 뭐 경쟁사회잖아 거기서. 그래서 얘가 나 애경관리사 할래요. 남자인데 나중에 지금 진로를 바꿨어. 그래서 제가 그래 학원비 얼마냐 물어봤어. 50만 원이래. 그래서 2급, 3급 그 자격증을 따면 일단 기본을 갖추는 거래. 하나 한 급 하는데 6개월. 그러니까 1년 해야지 2급까지 따요. 1급은 필요 없대. 왜? 그거는 지도사 자격 과정이래요. 이제 선생님 자격이지 그것까지는 뭐 안 하고 직접 일할 거니까. 그래서 그 TV에 새로운 직업 그래서 나왔어 젊은이들이. 근데 두 여성이 이 학원을 다닌 거야. 다녀봤자 1년이지 뭐. 그래서 2급 자격을 땄는데 창업을 한 거야 둘이서. 30살 미만이야. 근데 거기서 만났대 학원에서. 근데 얼마씩 버는지 알아? 지금 5개월 됐대 창업하는지 한지. 그래서 막 깎고 있더라고. 우리 강아지 한 마리씩 안고 막 털을 깎고 있어. 직접 거기 가서 찍었어요. 얼마씩 벌까? 그 창업해서 둘이서 버는데 한 달에 수입이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1,000만 원 이상이래. 좀 거짓말 같지? 둘이 나누면 500만 원. 그지? 여러분 5개월 창업해서 50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건 뭐 박사해도 그렇게 못 받아. 근데 그냥 단순한 그거야. 뭐 아주 썩 잘하냐 이것도 아닐 거야. 분명히 경력이 뭐 얼마나 됐어?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한테 야 내가 학원비 대줄 테니까 벌써 지금 3급 땄어요. 6개월 지나서 이제 2급 따려고 지금 아직 다니고 있는데 그게 훨씬 빠른 거야. 현실에 적응하는 거야. 그 어디든지 지금 애견삽이 인기예요. 우리 동네도 뭐 그 동물병원에 옆에 딸렸어. 미용해주고 뭐 여러 가지 관리해주고 뭐 굉장히 예쁘게 깎아주면 기분 좋아서 손님들이 좀 아낌없이 조그만 애 뭐 그것도 키로수대로 받는데요. 이제 크면 뭐 4만 원, 조그만 애 3만 원 한번 깎아주는데 덜 여름엔 다 깎아줘야 돼. 더워서 애들이 예쁘게 꾸미는 어떤 강아지 막 선글라스도 끼워갖고 나오더라고. 나도 강아지가 있는데 걔는 털 깎을 필요가 없어. 짧아서. 근데 막 끌고 나가면 어머 조그만 애인데 선글라스를 꼈어 이렇게. 그리고 막 청바지도 입혀. 옷이 종류가 많아. 청바지 스타일, 진 스타일도 있고 아주 패션이야 패션. 그 주인의 성향에 그 사업 되게 잘 돼요. 그 옷도 만드는 거지 강아지 옷. 뭐 대단한. 그래서 우리 강아지 지금 어머니가 사온 지 2만 원 주고 시장에서 사왔다 그랬어. 그래서 엄마 왜 이거 사왔어요? 나 길러주지 못해요. 바빠서 그랬더니 자기가 외로워서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낮에 심심하신 거야. 아무리 교회를 다니셔도. 그래서 야 심심해서 샀다. 근데 그 걔가 2만 원 주고 그냥 시장에서 사오셨는데 지금 얼마 들어간 줄 알아? 동물병원 다녀야죠? 예방주사 1년 동안은 계속 맞춰야 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뭐 몇 가지 맞춰요. 근데 사료, 기저귀, 그 다음에 간식, 그 다음에 장난감 뭐 여러 가지 해서 지금 200만 원째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어머니도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 그래서 다 엄마가 샀으니까 엄마가 내. 그래갖고 어머니 지갑에서 200만 원이 벌써 나가는 거야.
어머니가 야, 너 이게 2만 원짜리가 200만 원 쓰고 있어. 막 이런 게 그렇게 애견 그쪽이 아낌없이 왜 의료보험이 안 돼, 애견은. 우리 인간은 오히려 되잖아. 반은 물어주잖아요, 공단에서. 물론 세금도 내지만 완전히 이거는 깎을 수가 없어. 주사 한 대 맞으면 3만 원, 2만 원 그냥 기본이야. 다 내야 돼. 그대로. 외상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애견 요즘에 트렌드가 있어. 조카는 문제 없겠다는 내 생각이 또. 그리고 다 취업을 알선해 준대. 그죠? 그리고 남자야 얘가. 남자니까 더 힘을 또 큰 개는 딱 붙들어야 되거든. 큰 개를 위해서는 남자 직원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좀 배우고 경력 쌓은 다음에 나중에 창업해도 되겠다. 그래서 걔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지금 잘 투자하는 거죠. 그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의 신세대가 진짜 행복하고 좋아하면 돼. 처음에 수의과 간다고 그랬는데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어. 근데 결국은 그 설계 아무리 배워도 그거 갖고는 돈도 별로 못 벌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이제 진로를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진로를 바꿀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기쁜 일 그걸 하면 미래의 직업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만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000개의 직업 한번 볼까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 보니까 문학동네 박원순 시장이 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상상력에 의해서 나온 직업상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다. 생태, 그죠? 자연과 함께하는, 강아지와 함께하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벌어진 곳들이 오히려 세상에 그래서 좀 낙후된 공장지대 있죠? 공단. 그거 북경에 갔더니 다 그 공장은 이제 시내니까 다 나갔어. 이주를 했어. 그 북경시외로. 근데 거기 완전히 그 공단이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 가난한 예술가들이 화가나 조각가들이 아틀리에로 삼은 거야. 싸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거기 한번 이베스가 방명을 해줘. 내가 중국에 우리 동생 북경에 있을 때 한번 일주일 놀러 갔는데 뭐를 구경할까? 뭐죠? 자금성도 구경하고 만리장성도 하고 볼 때는 많죠. 근데 그 TV에서 본 프로그램 보고 내가 동생한테 야, 너 거기서 10몇 년 살았는데 거기 북경 창고지대 공장지대 알아? 예술가촌? 모른대. 얘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만큼 그 현지 사람 오히려 몰라. 그래서 야, 그런 데 있다니까 찾아봐줘. 그러니까 작년에가 막 연락하더니 택시운전 그 기사한테 여기 가봅시다 했더니 진짜 시내에서 멀지 않아요. 여기 큰 공장지대에 다 예술가들이 전시회도 열고 자기 아틀리에 작업도 하고 있고 그런 멋진 예술 공간으로 태어났는데 화려하지 않아. 결코 다 쓰러져가는 그 파이프 있고 막 그죠? 굴뚝 있고 막 이런데요. 거기서 창고 같은 데서 재즈 공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예술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의 예술 공간을 거의 북경 시내에 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버려진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전문가 시대, 창조와 혁신의 시대에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시대가 들어옵니다. 글로벌, 세계화지만 또 지역, 로컬 시대가 겹쳐진 다 연결이 돼야지 세계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21세기 직업시장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는 게 그래서 내 인생의 CEO가 스스로 되자. 도룡표이지도 그게 어떤 걸까? 지금 내년에 40주년이거든, 비교과. 그래서 내가 이제 학과장이니까 그것도 주도해야 돼. 걱정이야. 학술제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축제도 해야지. 그리고 교수님들은 뭐 저서도 좀 공조를 할까 구상 중인데 지난번에 개강 예배 들어가셨던 분은 알 거야. 그 성창명 목사님 충무교회 큰 교회도 많이 있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그분이 나보다 오히려 후배신데 큰 교회 맡으셨잖아. 근데 내일 모레 내가 주일날 일산에 있는 예수양교회라는 데 또 갈 거야. 예배를. 왜? 그분이 우리 1기야 7, 8학번이야. 내년이 2018이지 40주년이야. 근데 그때 그냥 별 볼 일 없었어. 그리고 뭐지? 선생님 했어. 교직과정 해갖고 교목 선생님 무슨 예일 여주 있죠? 예일 여고 있어. 사립학교 거기에 했어. 한 7년 했대나? 근데 그게 좀 지루하셨나봐. 관두고 개척을 한 거야.
또 뭐 목회자 자격은 여기서 다 했으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2층 집에서 했어요. 바로 일산이야. 우리가 일산 사는데 우리 동네 그 상가에 2층에 있더라고. 근데 내가 외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예배 한번 가봐야잖아. 우리 선배가 개척했다는데 가서 또 간증하러서 뭐 유학생활 간증도 하고 그랬어. 근데 몇 년 있더니 막 전화를 해. 내가 한번 만났더니 부인과만. 아 집사님 지금 저 풍동 쪽에 일산이에요. 거기도 풍동 쪽 외곽이죠. 거기 부지를 하나 물색해놨어요. 내가 거기다가 임시 가건물처럼 짓고 우리 교회에 2층 집에 새들려 있지 말고 그로 이사 갑시다. 그래서 계약도 했대. 그날 벌써 자기가 가서 무조건 계약을 한 거야. 땅을. 그래도 이제 집사님을 설득시키는 거야. 교인이 뭐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글로 이사 가더니 가건물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그쪽 외곽지대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또 찬 거야. 한 5, 60명이 된 거야. 교인이.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큰 식사동이라고 그것도 일산인데 거기에 아주 대단지 아파트들이 벌써 들어섰어. 근데 거기에 종교부지에 크게 교회를 자기가 짓기로 교인들과 결심을 했나 봐. 그래서 이사를 갔어. 한 2, 3년 걸렸겠지. 교회 짓는데 이사 가서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 이름도 바꿨어. 예수향.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 주일날 글로 가겠다. 왜? 지금 이거 일기 선배님이니까 이거 추진위원장 좀 맡아서 하든 누구를 임명하든 동기끼리 좀 모여라. 동문끼리. 우리 교수들은 교수대로 준비하지만 동문끼리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거 보면 야 참 이렇게 다르구나. 그냥 선생님만 했으면 계속 선생님일 거야. 물론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거의 이제 몇 년 후면 은퇴하실 그냥 소소한 삶을 사셨을 텐데 이분이 인생을 확 바꾸더라고. 그래서 아주 새로운 그런 인생의 여정을 연거를 보면서 아 커리어를 이제 바꾸는 내 인생의 빈자리를 메우는 블루오션 직업. 뭐 다른 직업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계통의 직업을 개발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어떤 친구는 출판 쪽에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자꾸 그 도서, 책 디자인 이런 거 배워도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게 만드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진짜 직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1000개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직업이 있대요. 이런 아이디어 한번 봅시다. 퇴근 생활 코디네이터, 뭐 2잡, 3잡 할 수 있겠죠. 집 바꿔 살기, 사이트 운영자. 이렇게 사이트만 운영해서 서로 연결해주는 직업도 있을 수 있대요. 자, 통합 분실한 거를 찾아주는 센터, 분실물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네요. 문화복덕방 매니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쉬운 한국어 전문가, 농촌일손 뱅크 운영자. 그러니까 이제 일손이 부족할 때 연결해주는 거죠. 그때 단기간 농번기 동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싱글족을 위한 심부름센터. 필요하죠. 혼자 사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오늘 택배가 온 데는 좀 받아주시겠어요? 뭐 이런 거 아주 조그만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대학 학과 소개 투어 전문가. 이런 직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교사 운영자. 하여튼 틈새 직업. 그죠? 야, 뭐 이런 직업들이 있을 수 있을까? 텃밭 농원 디자이너. 우리 또 80학번 여자분인데 부모님이 땅이 있어. 그래서 그 텃밭을 자기가 이렇게 분할해서 분양해서 여기서 농사 지으라고. 그래서 신 교수님도 한때기 줬대. 그러니까 준 게 아니라 이제 빌려준 거죠. 여기서 농사 마음껏 지으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 농업과 관련한 친환경 시대죠. 생태 시대죠. 다문화 기업 기획자. 그러니까 요즘에 다 외국에서들 많이 오잖아. 우리나라 일하러. 이런 쪽을 관련을 해서 기독교 교육도 할 수 있겠죠. 전문가 직업 했을 때 이온 플래너 좀 캐셔를 했지만 이런 거 도와주는 직업도 외국에는 있다는 거죠. 기부 컨설턴트, 에코라이프 디자이너, 세컨드 하우스 헌터. 별장이지만 이제 집을 좀 이렇게 바꿔서 여름이나 겨울에 자기 지역에 와서 무슨 바캉스 보내듯이 모험 가이드, 아름다운 이별, 뭐 이건 연애할 때 필요할까요? 해외 연수 전문 대표, 전통 제사 패키지. 요즘에 제사 지낼 때 편리한데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뭐 얼마짜리 제사
뭐 이런 상을 또 사서 인터넷으로 수영자 직업교육 컨설턴트 국제 인턴십, 요즘에 외국으로도 인턴을 나가죠. 자,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가는 말벗 전문가,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말벗도 중요하죠. 외로운 1인 세대가 많잖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소통 전문가, 청소년 치유, 동물농장, 글쎄 동물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도 있겠죠. 호하우징 전문가, 임대아파트 활동가, 효도 대행사 대표, 꽃뉴스 발행인,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이너, 멘토링 오거나이저, 멘토링을 조직해는 이런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 길러서 내보내야 될까?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중고등학교 수업도 관련되죠. 자, 우리 학과 애들 신 교수님 이거는 우리 통계조사 한 건데 본인의 학년 1, 2, 3학년 1학년이 44명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왔냐 물어본 기타가 많네요. 그죠? 파란색 기타. 별 특별한 거 없이 종교교사로 온 사람이 13%, 이렇게 44명을 조사를 한 통계인데 현재 복수전공 하나가 진로를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하는 학생이 63% 정도 되는데 언제 복수전공 결심했냐? 입학 전에 벌써 반 정도가 결심했고 입학 후에 결심한 사람이 25%, 아직 결정 안 난 사람도 있고 어느 분야로 복수전공 원하냐? 사회복지가 많아요. 신학도 좀 있네요. 유아교육의 여성들이 많죠. 응답업소도 있고 누구 권유로 했냐? 스스로 아니면 취업에 생각할 때 기교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전공을 선택하고 진학을 어떻게 할 거냐? MDB로 가겠다. 그 다음에 상담학과 많이 있죠. 일반교육대학원, 어린이집 취업하겠다. 사회복지사. 이제 자기 나름의 주관적인 또 의견도 남긴. 그러면 1학년 말고 2, 3학년은 어떻게 4학년은 대답했을까? 조금씩 달라지죠. 학년이 올라가면서 현실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왜 여기 이 기업과에 지원했냐? 많이 소명들이 있어요. 보니까 너도 상담해보면 청소년 지도사 되고 싶어요. 그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꽤 많고요. 자, 언제 부전공 결심했냐? 이런 얘기. 지금 보니까 1학년 때 많이 결심했네요. 그 다음에 응답업수도 꽤 많네. 그 다음에 복수전공 선택한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희망적인 진로 선택, 그 다음에 권유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정말 자기의 미래를 많이 걱정하는 1학년도 그래요. 2, 3학년. 오늘 2학년 제가 담임했는데 벌써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난 이 길로 갈래요 하고 결정된 아이들이 2, 3명 돼요. 그거는 좀 편하죠. 본인이 벌써 자기 길을 정했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탐색 중인 사람이 지금 현재 2학년은 더 많은데 3학년 되면 이제 머리가 터지죠. 저도 막 고민이 많았어요. 야, 이거 졸업할 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갈 길이 뻔한 것 같은데 그건 결국 아직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뭐 기도원도 들어가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서울시대 대학원으로 또 오게 하시고 또 그거 끝날 쯤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구소 강사로 또 오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유학의 길이 열리고 이래서 저는 제 길을 찾아간 것 같은데 한참 걸렸어요. 준비 기간이 20년이었으니까 어쨌든 유학 갔다 온 때까지 1학년부터 시작해서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뭐 현명하시니까 지금부터 자기 진로를 개척하듯이 어떤 거 보고 따라서 하지 마시고 남 다 아는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 시간은 조금 시간은 어느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일단락 짚고 그 후반부는 좀 쉰 다음에 여러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나는 이런 진로, 난 이런 준비를 그래서 하고 있고 하고 싶어요 하는 얘기를 좀 듣는 시간 갖기로 하고, 오늘 과제는 끝날 때 한 가지 개인적인 과제만 에듀클래스 올려놓도록 할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은 다 모일 때 조별로 나눠서 이제 액션 러닝, 액티비티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팀 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10분 쉴까요? 2시 반에 모이겠습니다.